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쩍 중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고등학교의 내신, 아니면 뭐 고3, N수생, 수능, 이제 이런 강의로만 하다가 이제 중학생들 만나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함께 뭐 공부한다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이 공부가 그 고등학생하고 재수생과의 공부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고군분투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함께 공부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재수생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알려주면 알아서 응용해서 받아들여서 해나가요. 스스로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나는 중학생들은 아직 아직 정말 드물어요. 정말 때묻지 않은 황무지 같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일부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길들여져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길들여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책을 좀 많이 읽혀야 된다. 그래서 그림 동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입하기에 좋은 어떤 통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림 동화책을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거저거 좋다고 하는 그림 동화책보다는 어떤 주제를 좀 잡아가지고 좀 그림 동화책을 좀 읽히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중학교 2학년 거뭇거뭇한 남자애들 몇 명과 함께 읽었었던 요 그림 동화책을 여러분들 뭐 정리 겸 복습 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겸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하고 함께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데리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약간 좀 지루해 하더라고요. 좀 어려워하고. 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해가지고 또 남자애들이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쟁을 소재로 한 그림 동화책들 중에서 마침 일본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번역이 된 그런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ace for Elephant예요. 우리 보면은 옛 이야기 중에 보면은 정말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인에게 충심을 다하는 그 충견들에 관한 무슨 이야기들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건가 싶었어요. 저 faithful이란 단어가 이 그림 동화책에서 의미하는 게 뭘까? 정말 faithful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이 보시면 알겠지만 벚꽃이 막 펴 있고 지금 코끼리가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죠. 대부분 네 발 짐승인데 이렇게 두 발로 들고 코는 이렇게 꼬아 있는데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막 외치는 것 같지 않나요? 뒤에 나오지만 이게 반자이, 만세 하듯이 어떤 이제 기교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육사의 표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둡네요. 아래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이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 동화가 뭐냐면 2차 대전 얘기예요. 2차 대전에 일본의 그 동물원에서 만약에 폭탄이 이제 공습이 막그 연합군에 의한 공습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맹수들이 동물원에서 그냥 탈출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그 사상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동물원에 있는 맹수들을 독살시켜서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전쟁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상했음직한 대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의 말미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몇 페이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끔찍이 사랑했었던 이 동물들을 죽여야만 하니까 얼마나 그 사육사들도 괴로웠겠어요. 마치 아들처럼 다뤘었던. 독사를 못 시켜요. 독을 갖다가 먹이려고 했는데도 그냥 워낙 똑똑한 코끼리다 보니까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도 이 코끼리들의 어떤 그 가죽 껍질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이 주사기도 안 들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 굶어 죽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었던 대목 한번 읽어볼게요. All this while, 아니 여태껏 말이야 내내 The elephant trainer loved them as if they were his own children. 이 코끼리들의 사육사는 그 코끼리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랑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굶겨 죽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자기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걸 정상적으로 그냥 보고 지나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세요. He could only pace in front of the cage and moan. You poor, poor, pitiful elephants. 사육사는 그 우리 앞을 그냥 지나치면서 그냥 한탄하는 거죠. 어휴, 불쌍한, 저 불쌍한 내 새끼들, 막 이러면서 지나칠 따름이었다는 거죠. One day, 어느 날 통키라는 코끼리와 완리라는 코끼리가 lifted their heavy bodies. 배고픈데도 자기의 무거운 몸뚱이를 들어 올렸대요. 몸뚱이를 이제 들어 올리고는 staggered to their feet. 기우뚱 힘이 없으니까 하면서 쓰더래요. 두 발로. 그리고는 came close to their trainer. 자기 사육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Squeezing out what little strength they had left. 그러니까 이것만 기다렸던 거죠. 그들이 남겨놨었던 그 얼마 안 되는 조그만 힘, 그것까지 다 쥐어짜내면서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와세에 전부, 모든 뭐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딱 나오네. 통키와 란리는 자신들의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호소의 내용이 뭐겠어요? 아빠 밥 좀 주세요, 이거였겠죠. They stood on their hind legs. 그들은 그들의 뒷발로 섰어요. 그리고 lift their front legs up. 자신들의 앞발을 갖다가 들어 올렸는데 as high as they could. 평상시에는 뭐 이 정도였으면 이젠 그죠? 최대한 자기네가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높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raising their trunks high in the air. 자신의 그 코를 갖다가 공중에 높이 들어 올리면서 they did their banzai trick.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만세, 그죠? 이 트릭을 갖다가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왜 했을까요? 늘 이렇게 멋진 재주를 부리면 이 사육사 분께서 잘했다라고 칭찬도 하고 먹이도 더 줬을 테니까. 딱 보세요. Surely their friend would reward them with food and water as he used to do. 그들의 친구. 그래서 그들의 친구라는 건 이 사육사를 가리키는 거겠네요. 자신들에게 음식과 물을 보상해 줄 거야. 옛날에 늘 그랬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코끼리들의 생각을 미뤄 짐작한 내용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다 굶어 죽습니다. 이걸 참다 못한 사육사가 중간에 먹이도 갖다 주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결국에는 굶어 죽게 돼요. 중간에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 동물들이 살 수 있다면. 저는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단순히 이 동화가 코끼리들이 굶어 죽은 것에 대한 동화겠느냐. 그냥 전쟁의 원인과 상관없이, 그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일상을 그냥 영위하면서 소박한 행복을 그냥 그 명분이나 뭐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 없이, 그죠? 살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에 대한 묘사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걸 학생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었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만 하더라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육사들의 어떤 태도가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코끼리들이 죽었을 때 above them 그들의 머리 위로 in the bright blue sky 아주 맑은 푸른 하늘 꼭 이렇게 안 좋은 날도 이렇게 화창해요. 그죠? The angry roar of enemy planes 여기서 적군의 비행기라는 건 미군 비행기를 가리키겠죠. 성난 으르렁대미 엔진 소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비행기 공습하러 왔다는 거겠지. Bombs began to drop on Tokyo once more. 폭탄이 다시 한번 도쿄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Still clinging to the elephants. 계속 여전히 그 코끼리들한테서 떨어지지 않은 채 매달린 채 The zookeepers raised their fist. 자신의 주먹을 들어 올렸다는 거죠. 하늘에 대고. 그리고 implore 간청했대요. Stop the war. Stop the war. Stop all wars. 그죠? 전쟁을 멈춰주세요. 전쟁을 멈춰주세요. 모든 전쟁을 멈춰주세요. 그래서 이제 딱 요런 대목에서 어떤 남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전형적인 그 중학교 남학생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죠? 옛날에 그 반딧불의 묘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 원자폭탄의 그 낙진 뭐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방사능 이런 거에 의해서 병들어 죽어간 어떤 그 일본인 오누이에 관련된 그 만화 있잖아요. 그 만화의 경우에서도 되게 그렇게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너무 네 편 내 편 안 가르는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반전 메시지 아니냐. 너는 일본 작가인데 일본인으로서 사과하고 해야지. 그냥 전쟁 전반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어떤 비판하고 되게 유사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점에서 약간 불편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여기 이 일본인 사육사는 그 전쟁을 일으킨 뭐 일본 천황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자본가들이라든지 일본의 군부라든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잖아요.
이걸 조금만 더 뒤집어 생각하면 정말 여기 코끼리들 보면은 정말 완전 이런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태의 희생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인간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 전체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까요? 인간은 본연의 어떤 사악한 게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인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한테 책임을 못 묻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뭐 비인간적, 뭐 인간의 비인간성, 인간의 잔혹함, 뭐 이렇게 인간 일반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그런 얘기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상에 와서라도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전체를 그리고 중학교 제가 봤을 때 제 2학년 학생들은 그냥 텍스트를 소화하는데 뭐 해석하고 읽고 단어 외우고 단어 공부하고 거기서 끝었지만 좀 더 심화된 어떤 논의, 디스커션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수업을 해 나가시는 그런 교육 강의실 분위기도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아유 졸려. 지금 제가 지금 12시가 넘다 보니까 거의 지금 강의 이 영상 시작할 때는 말똥말똥 했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눈이 막 감기네요. 자,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